네, 외국인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마지막 종합 토론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통합과 파트너십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은 레이첼 까에야 글로벌 개발연구소 선임 연구원님이십니다. 그럼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라는 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산 이사장님, 이도훈 처관님, 그리고 외교부 코이카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온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3개의 세션 그리고 이번 종합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세션은 통합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1, 2, 3 세션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리고 SDG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패널 분들과 함께 기존의 파트너십의 확장, 새로운 파트너십의 개발, 그리고 SDG의 달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연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히스코스그로브 개발 고문님 나와 계시고요. 스테판 클링어빌 총괄님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이 하이두르 엘린 센터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UN 에스캅을 대표해서 강볼드 바산자부님 나와 계십니다. 왓다 나웨이 가자세니 부총장님 나와 계시고요. 태국 국제협력청을 대표해서 나와주셨습니다. 토르마블랑 눈반토빙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 청장님 나와 계시고요. 다스탄 엘루 우켄노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으로서 제가 좌장인 제가 간단한 발표 하나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개발 협력 공동체는 코이카와 함께 그리고 글로벌 개발 연구소와 함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져보고 또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패널 토론의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오늘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DG의 한 중간 정도쯤에 와 있는 지금 수준에서 이러한 공동의 개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보고서를 보시면 유엔에서 발표한 이후 SDG가 지금 문제가 있다,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빈곤이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건강과 보건에 큰 악영향을 줬는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최초로 각종 백신의 접종률이 낮아졌으며 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난민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또 식량과 연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후변화가 지속 이어지면서 기후와 관련된 극한 기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취약한 사람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마주하고 있고 또 각종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통해서 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해야 될 상황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두를 위해 개척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SDG 그 자체는 협력을,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며 SDG가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규합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 혹은 실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제 협력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살펴봤으며 DAC 외 그런 국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이 좀 더 가시화되었는가 였습니다. 글로벌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과제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 모달리티를 살펴보고 재원을 살펴보고 기술적, 과학적 이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코로나19의 협력이 제대로 실현 혹은 구현화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약간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대응을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재정과 그리고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픽을 보시면은 BDAC 국가가 4대 UN 기구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유엔 기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다자 코로나19 대응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 지식 이전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탈리 지원센터, 중국이라던가 쿠바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코로나 초기 파동 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방면으로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기존의 북남 협력 모델이 유효함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DAC 국가들이 서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국제협력에 나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남아프리카가 직접 나서서 IP와 관련된 코로나19 기술 이전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코로나19 솔루션, 백신 등을 개발하도록 도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국가들이 물론 그렇게 국제 협력 개발에 참여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손을 잡고 국제적인 대의를 위해서 싸웠느냐 그거는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자적인 협력이 대부분이었고 남남 협력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BNDC 국가들이 다자 기금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참여의 규모가 사실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DAC 국가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주요 BDAC 이니셔티브, CTEP 기술 이니셔티브가 코스타리카에서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협력이 아닌 각 국가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코로나 대응도 분명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역 금지, 예를 들어 코로나19 경우도 의료 물품 수입 교역 금지라던가 아니면은 백신 수출 금지 등이 나타났고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라는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익만을 좇는 코로나19 대응을 보시면은 아까 패널에 있는 스테픈 씨가 얘기했듯이 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면은 DAC 국가들과 BDAC 국가들의 참여가 부족한데 왜 그런 협력이 부족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을 좀 심도 깊게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아주 작은 개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DA 국가들, 그리고 한 BDAC 국가들, 그리고 여러 다자간 개발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있는데 4개의 주요 협력의 난제를 꼽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응답자들을 보시면은 비전이라던가 원칙이라던가 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긋나서 DAC랑 BDAC 국가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응답자들은 어떤 BDAC 국가들이 커머셜을 너무 상업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아니면은 이런 협력의 범위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협력의 규범이나 원칙의 보급이 부족해서 효과적인 협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논문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협력에서 이러한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공동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난제로 인해서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또 역량 부족을 꼽기도 했습니다. 시간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참여의 어떤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 일부 응답자는 절차적 아니면 법적 문제를 꼽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DAC 국가들의 어떤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못 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 사이클 내에 BDAC 국가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각종 법제적인 문제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BDAC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난제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초기 답변 상황을 보시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협력의 어떤 깊이를 한 번 더 더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답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협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냥 생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미래의 방향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국익을 조지면서 양자에만 몰입돼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1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협력이 경쟁에 의해서만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다자 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대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더욱 강력한 남남 협력 플랫폼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개발의 개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공평을 교정하지 못하게 되는 시나리오에 해당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북쪽과 남쪽이 협력을 못하고 남남 쪽에서 더욱 강력한 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서 이러한 국익만을 쫓는 생각을 벗어나서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글로벌한 수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협력에 따라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이 창출될 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각종 자원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서 미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창구, 오늘 컨퍼런스와 같은 대화의 창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기회와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길, 세 번째 길이 가장 야심찬 길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세 번째 길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그리고 이런 국제회의에서 종합 토론하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 번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기족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패널 토너로 넘어가서 이 어려운 질문, 어떻게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각의 패널 분들께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 이내로 가능하시다면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야 SDG가 제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 sit here, I was very curious whether 예, 제가 여기 앉게 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이제 의견을 얘기하게 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회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자이자 연구자이자 또한 이제 자문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현장에서 활동을 한 활동가이고 또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경험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십과 그리고 협업을 공유 국가들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협업과 관련돼서 뭐 양자 간의 협력 그리고 다자 간 협력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뭐 자금을 제공해주는 뭐 주체 그리고 또 한 이제 공유를 하는 뭐 그런 기관들 간의 은의 이제 역을 갖다 실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이카를 대표해서요,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그러니까 최첨단의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의 인큐베이션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자금 조달을 또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또 관련된 활동들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스타트업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는 그 UNDP와 함께 100만 달러 를 자금을 말해서 그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UNDP는 현지 은행하고도 협력을 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대출은 현지 금융기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파트너, 동맹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 그 직원이 우선은 그 IFC에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이죠, IFC가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제 비슷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그 이디오피아의 스타트업을 한국에 한 2달 정도 보내서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저희도 오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십을 저희가 다시 이제 속개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자이카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이카도 이제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제 비슷한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공간은 없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모라든지 또는 이제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뭘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자이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없었죠. 그래서 코이카하고 자이카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일본의 스타트업이 이제 코이카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한 자이카의 그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필요한 그 인큐베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제 IFC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직접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게 되겠습니다. 인큐베이션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이 이제 탄생될 수 있게끔 이제 자금 제공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짧은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로컬 레벨에서 여러 그 이제 기관들이 어떤 특정 기관들이 이제 비슷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어떤 통합적인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례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이카하고 자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다른 곳에서 비슷한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cellent. Thank you.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집행인, 이행인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업무를 하면서 공격국과 그리고 수원국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도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MOU를 맺고 합의문을 맺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던 그 발표에서 예를 들어 서로의 어떤 양식이 다른다거나 아니면 법적 체계가 다른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면 인력의 차이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국제 포럼이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의 업무입니다. 즉 각각의 국가의 현장 수준에서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이었나요? 제가 글로벌 도너 워킹 그룹의 디렉터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저희가 주요 국제기구 그리고 공여국의 대표를 월드뱅크 그리고 FAO 로마 회의에 초대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각종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연구라던가 아니면 최근 기술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토지와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그리고 토지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까지 그러한 어떤 조율된 업무 지침들이 이어지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동 선언문을 맺었다, MOU를 맺었다, 뭐 그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무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 한국 외교부와 MOU를 저희가 맺었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업무 범위를 확장을 해왔고 이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이카와 워크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측정 가능한 행동 가능한 활동들을 정립해 가면서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실행할 거고 이거는 보고할 거고 이거는 저희가 추적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갔던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이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두 개의 공여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공여 국가가
나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 기술 조달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기술이 다른 두 개의 공유국과 상호 운용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겠구나. 의도는 좋아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for bringing some of the 예. 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직면하게 되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스테판께서는요, 뭐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훌륭한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기대가 큽니다. 저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전 세계적인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핸드북 공동 저자로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 그 공동 저자에서 이런 여러 위기가 있을 때 협력만 있는 것이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협업,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퍼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DG 이제 17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15년도에 이제 합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더 많은 모멘텀이 이제 생길 수 있게끔 어떻게 함께 이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ECD 이제 다크가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ODA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이제 정부가 어떤 압박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산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사실 ODA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ODA와 관련돼서는 투명성,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남 협력 이제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다크의 그 공여 국가들이 남녀 협력과 관련돼서 원칙에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원칙 합의를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부산 2011 회의에서 아주 훌륭하게 이 관련된 일을 잘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안타깝게도 이제 진척은 없습니다만은 수원국들하고 그러니까 수원국 쪽에서 어떠한 남남 협력과 관련돼서 기준을 알고 있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40이 이런 기준들을 이제 명확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고요. 입사, 인도, 아프리카, 브라질 등등에서도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비브리크 이제 국가들도 이와 관련돼서 또 관여를 하고자 또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협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자는 겁니다. OECD가 주도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협력, 그게 ODA 형태가 됐던지 간에 그런 이제 필요한 국가들이 분명한 이제 기준들을 안다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크 국가가 아닌 국가들 간의 남남 협력을 하는 국가들이 좀 더 영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조금 혼합된 형태를 조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G20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브릭스 컨트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죠. G7 국가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 나라가 빠지긴 했지만 믹타에 이제 해당하는 국가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믹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남남북 뭐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뭐 호주, 한국, 뭐 인도네시아, 터키 등등이 참여하는 것인데 한국이 2020년 믹타 이제 의장국이었을 때 그때 이제 믹타가 처음 개발 협력 워크스트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믹타가 전 세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여 개 국가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특정 그룹을 대변하고 있고 이 그룹은 다양한 국가들을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국가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단위 내에서 그 논의를 해본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걸 이렇게 해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동시에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들이 남남 협력의 어떤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이 조금 더 지평이 넓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m so thrilled to be in this company. 예,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자, 이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SDG가 다시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자, 근데 SDG를 다시 궤도로 올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궤도에 올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레이첼께서 이제 빈곤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대략 2억 6천만 명 정도가 다시 빈곤에 빠진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 수치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1억 2천만 명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절대적인 빈곤에 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빈곤과 관련돼서 있던 진전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후퇴가 된 게 되겠습니다. 뭐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한 5, 6년 이상 이제 후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제 팬데믹이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하는데 크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뭐 폐쇄가 되었었고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뭐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갔던 것이죠. 그다음에 코로나 동안에 이제 폐쇄가 됐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재운영을 시작을 못해서 뭐 경제적인 역량이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수단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유엔의 최근의 추정치에 따르면은요, 그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3조 달러가 매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파니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이제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다 SDG 빨리 하자, 진행시키자라고 합의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SDG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다시 속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DG가 다시 궤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을 이해당 관계자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시급성, 긴박성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의 적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했을 때도 우리가 공동의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의 적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SDG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만 구축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가들만의 파트너십으로는 특히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국가들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OECD 개발센터가 다양한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SDG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한다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뭐 동료로부터의 그 압력 이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동료 간에 피어 간에 대화가 있어서 그리고 또 피어 간에 동료 간에 압력을 가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일종의 어쩌면 경쟁 모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DG 합의를 해서 이 주변에 서로 경쟁 의식을 자극을 해서 필요한 혁신과 또 필요한 이제 자금이 이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SDG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인데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Thank you so much, Raga.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시급성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간의 경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강볼드 바산자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어떤 관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세션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분명 모든 각종 분야에서 그리고 각종 국가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글로벌 안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 개발 협력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첼 연구원님이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들이 있습니다. 뭐 양식의 차이라던가 원칙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협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그런 요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국가 협력 정책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세계 개발 안건과 궤를 같이 하는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방콕 디플로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캅에서 아침에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계획을 보시면은 지역 내에 공동의 어젠다, 안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많은 연자분들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견 국가의 역할입니다. 한국이라던가 튀르키예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이런 중견 국가들을 보시면은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나서서 어떤 대화, 참여의 장을 열어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적의 실무 사례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이런 모든 수원국과 공여국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량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고 곧 개최될 글로벌 남납 엑스포도 이제 뱅콕에 곧 열릴 예정입니다만 한 2주 남았나요? 그 방콕 행사에서도 다양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각종 행사들을 보시면은 이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변화하는 혹은 글로벌 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런 과정에 어떤 촉진제가 되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UNESCAP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한국 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개발 파트너와 함께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저희가 개발 협력을 위한 주요 포럼들이 있거든요. 남북 협력 포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국제개발연구 네트워크, 일본 국제개발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국제협력 지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럼들입니다. 이런 포럼들을 보시면은 다양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포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던 서로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분단들의 어떤 아픔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훼손됐던 가치들을 복원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럼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보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포럼을 잘 이용한다면 기존 공여국도 신흥 공여국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서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NSG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네트워크에서도 이러한 효과적인 포용적인 다자적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 그레이스 왕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omebody mentioned the word trust. I think 예, 신뢰라는 말씀을 누가 하신 것 같은데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태국에서 오신 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전에는 수원국이었죠. 그래서 많은 공여국들의 협력을 받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제 수원국이 아니라 공역으로 거듭났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술 지원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딱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 사무소에서 연락 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공여국 간의 어떤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참여하게 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무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신흥 공역으로서 태국은 현재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MOU를 기존 공역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많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공여국과 MOU를 맺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태국이 만든 이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성의 속도감을 잃지 않고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맺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프로그램의 어떤 임팩트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제 17번째 목표를 보시면은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협력국 국가들이 모든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됨을 알 수가 있고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협력국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이카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기존 공여국과 신용 공여국의 사이를 좁혀주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납 협력에 더해서 삼각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국의 사업 사례를 보시면 협력국과의 어떤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향후 계속해서 이런 협력국과의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태국은 이 모델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해외 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이카,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태국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태국 내에서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둘 간의 거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의 협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효했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기존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간의 협력의 깊이가 한층 더 더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국제협력청은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취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에서 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코로나19를 극복한 그 이후에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청이 계속해서 협력국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insights and 네, 고맙습니다. 예, 타이카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롬반토빈 국제개발청 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의 목적 중에 하나가 SDG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SDG와 관련돼서 저희가 전통적인 공유국가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지만은 그런 협력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SDG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또 인도네시아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폴리네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슷한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국가에서 식량 그리고 의료 시설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희가 협력을 해서 도움을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그 장학금 프로그램도 함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국 대상 국가에서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저희는 그 인적인 차원에서 권한 부여를 더 많은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외에도 저희가 또 NGO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협력이 어려우면 현지 파트너들 그리고 NGO 등과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SDG 달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대변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스탄 이사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카자에이드가 새롭게 설립되게 되면서 카자흐스탄의 국제개발청이 생기게 됐는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어떻게 미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Well, thank you. 고맙습니다. 아직 저희는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계획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주 초기 이제 준비 단계이다라는 점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공유 국가들 그리고 이제 신흥 공유국들과 뭐 남남 뭐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상호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3자 간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또는 이제 삼각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MOU도 그런 문서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MOU를 체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MOU와 같은 그런 문서가 있어야지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뭐 로드맵이라든지 뭐 행동 계획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뭐 로드맵 같은 경우는 보통 그 MOU를 체결하고 난 후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코이카하고 미국 USAID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도 저희가 이런 로드맵 등을 같이 작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도움이 이제 됐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제 코로나에 이런 팬데믹에 이제 대응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은 이 바이오 안보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화에 물론 이제 제안을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역량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역량 구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생산이 되었는데 이제 대량 생산은 그렇지만 뭐 널리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저희 이웃 국가들에게 이제 백신과 관련된 지원을 이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백신만 공급해 줄 것이 아니라 백신을 뭐 주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백신과 관련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키르기스탄에게 이제 백신을 저희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 가서 이제 백신 접종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제 지원을 이제 제공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기관이 있다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기관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국제 에너지 원자력 기구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등에서는 국가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기구인데, 그런 유사한 이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핵 확산 뭐 금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 핵 확산을 이제 뭐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NPT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은 이제 자금이 필요했었고 또 이제 협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제 보건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things that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량 개발을 우리가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고서에서도 사실 백신 제조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협력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시작에서 저희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개발 협력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특히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DAC 국가들 개발위원회의 참여국들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난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난제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2분씩 가능하다면은 좀 시간을 줄여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발청 관계자분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산 이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옆에 타이카부터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와타나이 부총장님.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원이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손을 마주 잡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했고,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진전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그 국가 간 어떤 부담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ODA가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파트너 국가들이 똑같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는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반드시 메커니즘 설정부터 제대로 합니다. 협력국과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업무의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좀 고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definitely here at the
예, 그 부담, 그러니까 협력과 관련된 이제 부담감 또는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국제개발청 청장님, 여러 이제 장애물이 있다, 어떤 뭐 진행함에 있어서 뭐 난관이 존재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뭐 출범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난관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협력을 이제 하고자 하려니까 좀 사실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뭐 규제가 이제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협력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력이 있다면 사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많은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국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이제 만들기 위한 뭐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이제 모니터링과 또 평가 같은 경우도 이미 저희가 이제 수원국으로서 이제 경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 저희가 향후 협력을 할 때 또 활용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o, thank you.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규제도 중요하죠. 그럼 다스탄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어떠한 장애물이 있던가요? Well, I discussed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전문가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전통적인 그리고 이제 신흥 이제 공유 국가들은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 뭐 신흥공유국 그다음에 전통적 공유국이 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신흥 공유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공유 국가가 했던 일들을 뭐 이제 따르고자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ECD의 뭐 기준 등을 이제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뭐 신흥 공유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뭐 설계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제 나가고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흥 공유 국가와 그 전통적 공유 국가가 함께 이제 뭐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제 공유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단점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Up on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임시 방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얘기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볼드 소장님? 저도 이번 세션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국제협력의 장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는데, 지역 혹은 글로벌 수준에서 생각해보자면은 생각나는 장애물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재원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만, 바로 어떤 업무 조율 혹은 소통 그리고 정보의 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가 단위가 됐던 아니면 기관 단위가 됐던 아니면 공유국 커뮤니티가 됐던 이 모든 기관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개선을 하고 정보 공유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회의와 같은 이런 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아니면 지자체의 참여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리적인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지리적인 근접성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자체만큼 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여국들이 모여서 국제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자체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아니면 극한 기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극한 기후 때문에 최빈국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던가 공적 개발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게 ODA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And I've noted down the need. 네, 고맙습니다. 네트워크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파트너 그리고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조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어떤 난관이 있는지 뭐 정치적인 취향이라든지 뭐 절차적인 또는 법적인 뭐 난관 등등 여러 가지 난관들을 이제 언급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이런 난관이 생기는 이유가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발생하면은요, 이제 다음 위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저희가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들이 그 현지 상황에 맞게끔 맞춰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뭐 어떠한 뭐 의도라 할까요? 이제 국내 지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어떤 뭐 저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원을 빼서 이제 다른 곳과 이제 협력을 하자 그러면은 글쎄요, 그것도 이슈가 또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관여하는 정도가 협력 관여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사실 다양한 그 역량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역량과 관련된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관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난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고 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테파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의 난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구성에 있어서 이제 난관일 텐데요. 우선은 전략학적인 차원에서 그 협력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냉전 동안에 개발 협력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제 부분들이 고려를 안 했을 때 더 많은 이제 개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콜드월, 그러니까 냉전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 협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제주의적인 정부, OECD에서 새로 나온 이제 페이퍼인데요. 이런 전제주의 국가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ODA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전제주의 국가 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개발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이제 해소하는 것만 역점을 둘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국가들이 사실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하고 이제 협상을 이제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제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가 이제 도움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협력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한 도전 과제가 있어서 이게 여러 곳에서 이제 관여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부가 팬데믹 관련된 있어서는 중요하겠죠.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처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정부 간 또는 이게 부처 간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협력과 관련된 또는 협력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선 개발 외교에 있어서 개발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 외교라는 것이 좀 더 저희가 정의가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교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번 다른 국가들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먼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좀 쉬운 부분에서 먼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저희는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데, 이때 이 개발 외교가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고위급 이제 회담을 이 국제 원조에 있어서 더 이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클린턴 국무장관이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과연 이런 일들이 그런 경우가 가능해질까요? 또한 이제 오너십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사실 국가가 다 이제 소유권을 이제 활동과 관련돼서 완전한 이제 소유권을 못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이제 조율이 안 돼서 제대로 이제 개발 협력이 못 이루어준다면 사실 이제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 협력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을 때 이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기관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어떻게 그 낭비를 이제 막는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물론 이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협력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회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비공식 차원에서의 논의도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keep it 네, 그러면은 코스 그로브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 외교라는 말 저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개발 외교라는 것이 제 업무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시 수준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일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책이 모든 국가에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굉장히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양자 그리고 3자 수준이 아니면 굉장히 그 영향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 개발에 국제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일부 공유국들이 아예 원조청을 문을 닫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조 사업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사실 이 원조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화될 수 있어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의 어느 수준을 가늠하기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만 보고 단기 계획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 나는 3년치 예산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조율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장애물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국이 과연 뭘 원하는 걸까요? 수원국들은 어떠한 업무 조율을 원하고 어떠한 개발을 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궁극에 가서는 이러한 수원국들이 수혜국이고 최종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수원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화가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은 지역 시민사가 됐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봐야 되고 이 대화의 최전선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곽 교수님. 저는 다시 한번 정보의 분단의 위험성 그리고 정보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몇 분 있죠? 모든 분들 아시다시피 이 분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몇 시에 끝날지 잘 모르는데 저희만 알고 있죠.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정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내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정보, 사실 개발 원조 사업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 사실 한국에서 개발 원조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 한국어로 만드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가 소용이 있을까요? 조금 글로벌한 언어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글로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보편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구글 번역기도 있는데 사실 그게 한국어에는 잘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정보를 최대한 가급적 영어로 공개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파트너십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nterventions. I'm just trying to bridge the information barrier.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모든 패널 분께 한 2문장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또 이 세션을 통해서 얻은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다스탄 이사장님께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끔 자극을 주는 그런 회의, 그런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훌륭한 논의를 짧게
뭐 정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성공을 이제 기원을 하면서 전한 말씀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 청장님, 저도요. 이번 이제 국제 회의를 개최해 주신 한국 측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신생 기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협력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감사 저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외교부와 코이카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동 주최를 통해서 이 중요한 국제회의 플랫폼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의 경험을 많이 공유할 수 있었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각각의 국가의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경험 교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저 역시도 굉장히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이카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한 발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나중에 협력이 한층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볼드 씨.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UN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개발 어떤 개혁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만드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협력청을 해외에도 개설을 하고 다양한 지역에 개설을 하면서 모든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원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도 역량을 꽤나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개발 협력의 조율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경제통합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중립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I'll be really quick. 저도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요. 바로 이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이라면 제가 충분히 협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의 장점을 저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금 지원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올바른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의견도 교환을 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관들, 국가들끼리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국가, 기관들과도 의견을 공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센터는 어떤 대화든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최 측에 아주 훌륭한 회의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두 문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ODA 이제 국제 회의에서 새로운 이제 개발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ODA를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이제 국가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이제 훌륭한 회의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ame.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보시면은 이 청중 분들을 보시면은 개발 협력의 진전을 위한 의지들은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한 모델을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다양한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낫다라는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Just Do It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회사의 브랜드 슬로건을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어디 계시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절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은 더 그럴 텐데 사실 내가 역량을 갖고 닦고 개선하면서 전문적인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테니까 준비해 두시면은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I hope no one minds if I just 네, 그러면은 저도 2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공감했듯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협력을 가시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몇 개 남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저희가 딱 정답은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국제회의에서의 이런 종합 토론과 같은 자리가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또 이러한 회의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종합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식을 많이 공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So that 네, 그러면은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장분들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보내드리기 전에 앞서서 박수로 마지막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유익한 마지막 세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연자분들과 자장분들의 말씀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 특히 제가 감사드릴 분이 있죠. 뛰어난 좌장 역할을 해주신 레이첼 까에야 글로벌 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연자분들도 제각각 역할을 너무 잘 발휘해 주셔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모든 순서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 정리를 잠시 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저희 레이첼 까예야 글로벌 개발 연구소 선임 연구원님과 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장시간 자리를 지켜 주시며 깊이 있는 지식과 또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 모든 순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So once again we are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착석해 계신 대로 잠깐 1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회의였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할 무대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제15차 서울국제회의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경하는 홍석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고 폐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중요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폐해설을 가능하면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감염병, 기후위기, 국제분쟁과 같은 전 지구적인 위협은 기존 전통 공역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협력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ODA 추진 방향 세션에서 한국 외교부의 원도연 개발협력국장님, UNDP의 하오량쉬 총재보님, 그리고 USAID의 히스 코스그로브 대표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원도연 국장님은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에 비추어서 감염병, 기후변화 등 이런 초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잘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흥공여국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 세션에서 독일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연구소의 스테판 클링어빌 프로그램 총괄님, 그리고 UN 남남협력사무소의 샤오진 왕 부소장님, 그리고 OECD의 라가 아르달나토르 개발센터장님께서는 팬데믹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다 통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흥공역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식 공유와 새로운 경험 세션에서는 태국 국제협력청의 와타나윗 가사세니 부청장님과 인도네시아 개발청의 또르마블링 룸반토닝 청장님, 그리고 투르키의 개발협력조정청의 라만 누르든 부청장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개발협력청의 다스탄 일레우케노프 이사님께서는 다양한 수험 경험과 또 지역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의 성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흥공역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협력 체제가 파트너 모두의 개발 협력 역량을 강화시키고 상생의 개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재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레이첼 까예하 CGD의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연사분들께서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토론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은 몇몇 국가만의 역량이 아니라 전 인류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 직면한 글로벌 위기 상황의 극복을 넘어서 전 지구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를 포용하면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과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서 새롭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있는 발제와 활발한 토론을 해주신 연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온라인과 현장의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이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 Honorable Mr. 네, 홍석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님께서 회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박수입니다. 이사님께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제15차 서울 ODA 국제회의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외교부와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을 대표하여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온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국제회의의 의미가 한층 더 빛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아시아의 경우 좋은 저녁 보내주시고요. 다른 국가에서 계신 분들은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